대통령께서는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국무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이제 발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 대접견실 쪽으로 잠깐 건너오셔서 국무위원들 다 모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아마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셨고 아마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대통령께서 정장을 갖추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접견실 중앙에 앉으시고 저희 국무위원들은 다시 자리를 정돈해서 그 주위로 이렇게 쭉 나란히 앉고 그 당시 몇 분 계셨던 수석 비서관들은 다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논의를 이어서 대통령님을 좀 만류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뭐 경제, 외교의 영향, 정무적인 부담 이런 거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을 했다. 내가 왜 그 점을 고민을 안 했겠냐. 하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인식,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과 위기감, 그리고 책임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제가 1차 탄핵소추 때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타 부처 장관들은 그런 사정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그 부처 방통위는 아예 기능을 정지해 버린 상태였고 수많은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예산은 각 부처 예산은 뭐 조금 깎인 것도 있고 많이 깎인 것도 있겠지만 국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유사일에 처음으로 깎인 상황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은 다 국회 통과를 못하고 정말 엉뚱한 법령들을 통과돼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대통령님의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통령님의 고심을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참 우리가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들도 있으셨죠?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이런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은 전부 다 이제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대리님께서 이 뭐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라고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 과연 이걸 추후 정무적인 부담이라든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뭐 돌아가면서 찬성 반대를 밝히는 자리도 아니었고요.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하면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거기에 공감은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뭐 이런 분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걱정과 우려 속에 대통령을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이 기재된 쪽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어떤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없고요. 뭐 이번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뭐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뭐 보여주고 뭐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대통령님께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국무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한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이 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대로 만약에 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무작정하게 되면 거기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인사사고가 갑자기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물어본 다음에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넘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이나 지금의 허석권 소방청장님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하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갑자기 전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